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명태균 씨 통화 녹음을 추가 공개했는데요. 이번에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 공천에서 자유한국당 대구 달성군수 후보였던 조성재 씨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에게 20억 원을 건넨 듯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추경호 원내대표는 엉터리 가짜뉴스라고 즉각 부인했는데요. 2018년 추경호 대표에게 20억 원을 제공해 공천을 받았던 조성재 씨가 2022년 지방선거에서는 명태균 씨를 통해 줄을 대려 하는 상황으로 보인다는 게 민주당의 해석입니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정말 20억 원을 받았다면 여간 큰일이 아닐 수 없겠는데요. 터무니없는 엉터리 가짜 뉴스라는 추 원내대표의 반박이 부디 사실이길 바랍니다. 12월 3일 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RSV 알고 계신가요? RSV는 독감 바이러스만큼 전염성이 강한 급성 호흡기 감염 바이러스로 영유아나 60세 이상 성인에서 감염 시 폐렴 등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로 독감 바이러스와 비슷한 시기에 발생하는 RSV. 자세한 내용은 의사와 상담하세요. 이 광고는 RSV 질환인식 캠페인입니다. 캠코가 뭘 하는지 알아? 캠. 부채로 힘든 서민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기회를 캠. 위기에 빠진 기업이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캠. 더 많은 국민이 국가 자산을 누릴 수 있도록 가치를 캠. 언제나 당신 편에 서서 대한민국의 자산을 희망으로 바꾸는 일. 우리가 가장 잘하는 일이니까 대한민국 희망을 캠.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마음에 폭풍이 몰아치는 하루였다면 잠시 귀 기울여 보세요. 이 소리는 스트레스 감소를 도와주는 안마의자 LG 힐링미의 마인드케어 사운드입니다. 휴식의 새로운 바이브 LG 힐링미 MX9. 독일도 돌았다. 스위스도 돌았다. 대성 보일러도 유럽처럼 빙 돌았다. 원통형 콘덴싱으로. 대성 보일러가 만드는 유럽형 콘덴싱의 시대. 당신의 콘덴싱은 유럽형입니까? 대성이 내일을 위합니다. 대성 보일러. 팀장님, 연금도 투자하세요? 알아서 크는 연금은 없으니까 투자해야죠. 아, 투자의 차이가 연금의 차이? 이제 연금도 투자다. N2 퇴직연금. 역시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2024년 퇴직연금 우수사업자. NH투자증권. 원금 손실 유의, 가입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건너오세요. 당신의 퇴직연금이 원하던 글로벌한 세계로. 내 연금 상품 그대로 중도해지 없이도 실물 이전은 지금이다. 수익률이 중요한 퇴직연금은 글로벌 투자하는 연금 미래에셋 증권으로.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네, 라디오 오늘 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허승규의 청년생각 함께하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국립의대 유치를 위해서 지역사회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국립의대 유치 범시도민단체 이용욱 위원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최요한의 시사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디오 오늘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허승규의 청년생각, 안동 청년공감네트워크 허승규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지난 시간에는 대구 경북 행정통합 경북 북부권 설명회 후기와 주요 쟁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은 어떤 주제 준비하셨나요? 네, 대구 경북 행정통합 추진이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행정통합에 대한 정치권의 동향을 공유하면서 지역 정치권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거 중요하죠. 지역 정치권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나. 예, 지금 너무 조용하다. 지역 정치권이. 예. 자, 지난 12월 1일이었죠. 바로 그제였습니다. 일요일 오전에 경북도청을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방문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철우 경북지사와 간담회가 있었는데 지역의 주요 현안인 대구 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얘기도 나눴고 경북 대구 행정통합 반대 대책위에서 두 분에게 또 서한 전달도 직접 했다고요.
네, 제가 그 자리에 참석했었는데요. 예, 예. 이철우 지사는 그 이제 낙동강의 기적, 형산강의 기적이 필요하다. 지방 정치를 키워야 국가 대개조를 이룬다고 하면서 행정통합특별법 그 입법 통과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특별법으로 힘드니 대전 충남이라든가 광주 전남이라든가 전국적으로 행정통합을 하니까 일반법으로 좀 제정해달라. 그래서 민주당 역할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행정통합에 대한 현안 때문에 간담회 자리에서 중요한 얘기가 나왔고요. 예. 이재명 대표는 통합의 방향에는 공감한다. 근데 문제는 이것도 이제 소규모 지역 소멸 걱정이 또 되고 네. 또 통합하면은 경북 지역의 시군들이 흡수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하니 그 문제가 보완되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뭐 재정 독립성, 행정 자율성, 자치분권 강화 다 중요한데 근본적인 문제는 어쨌든 그 집중화. 예. 그러니까 지방 안에서도 집중화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까 수도권과 지방이 아니라 대구와 경북, 뭐 대구 안동 내에서 이런 균형 발전 문제까지 언급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철우 지사 요청에 큰 틀에서는 공감하지만 네. 이런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우려를 표현했고요. 또 행정통합 반대 대책이 서한 전달하는 그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가 또 많은 대화가 필요하다. 네. 대화를 통해 풀어나갈 방법을 찾을 수 있길 바란다 하고 네 끝났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생각보다는 지금 대구 경북 행정통합 관련해서 아주 정확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 지역에서 제기한 문제들 다 파악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북부 지역 주민들이 지금 뭐 반대 여론이 많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이유가 전체적인 그 방향을 반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절차, 내용. 지금 이재명 대표가 우려했던 그런 내용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려를 하고 있어서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는 건데. 자, 이재명, 이철우 두 인물의 만남이 있었고 한편 지난 11월 30일에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대구 경북 행정통합 지원 입장을 밝혔다고요? 네, 지난달 26일 영남일보가 주최한 지역인재혁명 포럼에서 이제 이철우 지사가 또 행정통합의 필요성을 얘기했을 때 우리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주형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일자리가 필요하고 규모의 경제를 위해서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대구 경북 행정통합 담대한 실험을 대단히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지역 살리는 모델을 대구 경북 통합 사례에서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아마 이 행정통합 최근 이슈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을 당대표급에서 한 것은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자, 만약에 대구 경북 행정통합안이 경북도 의회와 대구시 의회를 통과하게 되면 이제 국회로 갑니다. 특별법 논의 단계로 가게 되는 건데 국회 다수당인 이 민주당과 또 국민의힘 양당의 이제 당론이 중요하게 될 텐데 자, 우선 경북도당, 그 국민의힘 경북도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국민의힘 경북도당은 이제 당 차원의 입장을 정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 지역 이슈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 지역의 대다수 국회의원과 도의원들, 시장 군수들이 국민의힘 소속이지 않습니까? 예. 어쩌면 당내 입장이 복잡한데요. 그럼 위원장의 입장이 어떤가 했을 때 이제 이와 관련 여러 자리에서 우리 박형수 국회의원 도당 위원장의 입장을 들어보면은 예. 주민 의견 수렴 시간 부족이라든가 동민 공감대 미형성 등을 이유로 이거는 좀 의원 입법은 어려울 것 같고 예. 뭐 정부 입법을 추진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좀 전국적인 문제로 풀어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입장을 그 도의원 총회에서 밝힌 적이 있고요. 예. 국회 간담회에서는 좀 더 직설적인 의견을 나눴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경북도와 국민의힘 우리 국회의원들끼리 이제 간담회를 했을 때 이 어쨌든 특별법이 통과된다고 했을 때는요. 특례라는 것이 국가의 어떤 세금을 우리 지역에 집중적으로 쏟겠다는 건데 예.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 대구 경북에만 특혜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지역과의 어떤 차별성 때문에 이게 국회 통과 쉽지 않지 않겠냐. 그리고 또 정부의 많은 권한을 중앙에서 내려오는 것도 네. 우리 지역만 특별하게 권한을 받으니까 이 또한 설득이 쉽지 않지 않냐. 예. 그러니까 나름 이렇게 우려되는 지점을 그런 자리에서 많이 얘기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주민 소통을 좀 강화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박형수 국회의원은 뭐 강력한 반대 찬성이라기보다는
현재 추진되는 절차에 대해서는 그래도 많은 우려를 갖고 있고 예. 좀 내부적으로 문제 제기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 정도로 네. 뭐 아주 명시적으로 난 반대다, 찬성이다 이런 건 없었고, 아, 국회 특별법 이게 통과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대로 간다면 이 정도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뭐 여러 번 입장을 냈었는데 일단 현재 통합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네. 특히 주민 공론화, 주민 투표 없는 통합 반대라는 입장을 계속 갖고 있고요. 또 이영수 경북도당 위원장 같은 경우도 반드시 이거 주민 투표 해야 된다. 그리고 현재 그 대구 경북 통합에 대해서는 홍준표 시장이라든가 어떤 정치적 의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 참고로 내일 네. 경북의 민주당 기초의원들이 주민 공론화 없는 행정통합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경북의 기초의원들 다 네, 그리고 모여서. 네. 또 임미애 국회의원이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 좀 많이 목소리 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당 차원에서도 지역당과 임미애 국회의원이 함께 합동 기자회견 또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예. 이런 공론화라든가 절차, 도민들의 의견 수렴, 또 주민 투표에 대한 부분을 많이 강조해서 예. 현재 추진되는 통합에 대해서는 많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대구 경북 행정통합 문제는 사실 여야가 따로 없고 뭐 진보 보수 그렇습니다.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살아가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뭐 국민의힘 당원이지만 이거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고, 민주당 당원이지만 그 반대 네. 또 될 수도 있고, 이런 문제니까요. 중요한 건 제도권에 진출해 있는 정당에 속해 있다면 책임 있게 지역의 이 주요 현안, 이 막중한 이 현안에 대해서 관련 입장도 내고, 찬성하면 찬성한다, 반대하면 반대한다, 이 입장을 내고 또 갈등도 조정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역 정치인들이. 자, 이 지역 정치권에 제안하실 말씀이 있다면요. 네, 먼저 국민의힘 경북도당과 지역위원회에 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예. 이번 행정통합은 이제 정부 중앙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국민의힘 중앙 당정 입장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것과 다른 다양한 지역의 이야기가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중앙과 지역의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당내 활발한 토론이 필요하고요. 특히 대구 같은 경우는 12월 11일 대구시 의회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 홍준표 시장이 이때 대구는 통과시키겠다고 했거든요. 예. 그럼 이제 문제는 경북도 의회가 관건이에요. 경북도 의회에서 충분한 논의 없이 그냥 통과가 되면 바로 국회로 넘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도의원들, 우리 지역의 도의원들이 다양한 입장을 표명할 수 있어야 되고 자유로운 토론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됩니다. 그럴 거면은 지역구 국회의원들 역할이 중요해요. 예. 그러니까 도의원들이랑 지방원 분들이 지역위원장인 국회의원 눈치를 볼 수 있거든요. 예. 물론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지금 중앙정부와 각을 세우는 입장이 어려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 지역의 어떤 여러 가지 뭐 산업단지라든가 의대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예. 이 대통령한테 찍히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아. 그렇다면 비공식적인 정부적 역할은 충분히 해야 되고 특히 한동훈 대표가 이번에 공식 입장을 밝혔잖아요. 예. 그 우리 경북북부 지역 국회의원들 특히 친한계로 분류되는 한동훈 대표 비서실장 출신인 김영동 국회의원의 경우는 한동훈 대표와 비공식 면담을 해서 지금 북부 지역에 반발이 심하다 이런 입장 정도는 전달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그렇게 이렇게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숨통을 트이게 해줘야 예. 도의원들이 소신발언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제가 알기로는 적극 찬성은 북부 지역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좀 비공식적인 역할을 통해서 이 문제가 경북도 의회 차원에서 뜨겁게 논의될 수 있도록 그렇죠. 역할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예. 뭐 우리 지역에 이제 4명의 국회의원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김형동 의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 또 한동훈 대표도 친분이 워낙 가까우니까요. 있으니까 예. 우리 지역민들의 목소리 그대로 전달해야 된다는 거. 예. 자, 오늘 내용 마무리 말씀 해주시죠. 네, 그러니까 이게 행정통합이 어떻게 질문하느냐에 따라서 여론조사 결과도 달라지고요. 어떤 통합이냐에 따라서 찬성과 반대 입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통합을 내가 찬성하지만 지금의 대구시와 경북도의 주민 의견 수렴이 부족한 이런 방식의 통합은 반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정치권의 역할은 행정통합 문제를 단순히 찬반 구도로 논의를 협소하게 만들면 안 될 것이고 쟁점을 정교하게 만들어야 되고 보통의 시민들이 문제를 숙고하게 만들어야 하고 또 갈등을 건강하게 끄집어내서 다음 논의로 나아가게 만드는 역할입니다. 쉽게 말해서 행정과 시민이 갈등할 때 그 중간에 대안을 찾아내고 갈등을 통합하는 게 지역 정치권의 역할이다. 그래서 지금 훨씬 더 많이 분발하셔야 되고 특히 우리 지역의 일당인 국민의힘에서 좀 많은 역할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임미애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국민의힘의 4명의 의원들은 아무 목소리가 안 나오고 있어서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좀 답답해하고 있다는 거. 그 얘기도 좀 전달해 드리고 싶고 영화 그 제목 중에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있잖아요. 네. 그 얘기가 딱 생각나는 게 행정통합도 마찬가지다. 네. 좋은 통합, 나쁜 통합, 이상한 통합이 있습니다. 좋은 통합이 되도록 우리 모두 머리를 맞대야겠습니다. 자, 오늘도 허승규 청년생각 안동 청년 공감 네트워크 허승규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나에게 딱 맞는 대학, 나에게 꼭 맞춘 대학. 나만의 경쟁력을 원한다면 안동과학대학교로 오라. 시대에 딱 취업중심 실전학과, 학생의 꼭 현장중심 실무교육, 취업의 맞춤, 내 꿈의 맞춤, 나의 드림핏 안동과학대학교.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배우 문지인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일을 할 수 있어도 사회에 나아갈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발달장애인이 있습니다. 그 여정에 함께하는 위드 슬로우 스타터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더 많은 첫걸음이 시작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의 출발을 응원해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어렵던 날도 많았죠. 우리 함께 한다면 따스함을 느껴요. 사랑이 있어요. 소중한 꿈을 이뤄봐요. 우리 함께 여기 있으니 감동과 사랑 있는 MBC 라디오 문화방송 100.1 MBC 라디오. 네, 6시 24분 3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열악한 의료 환경 개선을 위해서 안동에서는 국립의대 유치를 원하고 있는데요. 지역사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 국립의대 유치 범시도민 단체 이용욱 위원장을 연결해서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용욱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이 국립의대 유치에 대해서 워낙 하실 말씀이 많으셔서 처음에 보내주신 원고 보니까 한 30분 분량이 되더라고요. 위원장님. 그래서 저희가 오늘 좀 간략히 좀 진행해달라고 부탁의 말씀 좀 드렸습니다. 양해를 좀 해주시고요. 자, 국립의대 유치 범시도민 단체 위원장을 지금 맡고 계신데 뭐 당연히 안동시의 국립의대 유치를 간절히 원하고 계실 텐데요. 자, 이 방송을 통해서 국립의대 유치가 필요한 이유 다시 한번 좀 강조해 주시죠. 예.
우리 시도민이 건강권 보장과 지역 균형 발전 차원입니다. 우리 지역은 고령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아서 중증 질환자 발생 빈도가 상당히 높은 지역입니다. 예. 또 그 타 시도보다 면적이 넓어서 긴급 환자 발생 시에 일명 그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어려움으로 가족의 이 소중함을 지키지 못해서 아쉬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의대 유치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지역 균형 발전은 시도민이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이 잘 갖춰졌을 때 발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료 영역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 건강권 보장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국립의대 유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고, 자, 우리 지역의 의료 현황 상당히 심각한 거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좀 더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그 의료 환경이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지역이 확실합니다. 의료 공백 지역이 가장 넓고 의료 자원 인프라가 아주 미흡한 지역입니다. 각종 객관적인 자료를 보면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그 상급 종합병원이 47개가 분배되어 있는 지치를 살펴보면은 경상북도에는 그 상급 종합병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국에서 가장 넓은 의료 공백지가 남아 있으며 의료 자원 인프라가 전국 최하 수준입니다. 의료 자원 인프라를 좀 더 상세히 살펴보면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1.39라서 어떻게 보면 전국 최하가 되고요. 의료 자원 인프라를 가름할 수 있는 치료 가능 사망률이 경북 남부권과 북부권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서울권보다는 무려 2배 이상 치료 가능 사망률이 높은 지역입니다. 이렇게 부족한 의료 환경 문제로 응급의료 취약지가 11개 시군으로서 전국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아유, 그렇군요. 그러니까 치료만 잘 받았으면 사망하지 않았을 텐데라는 걸, 그 지표가 바로 치료 가능 사망률인데 이게 우리 지역의 최악이다. 서울권보다 2배 이상 이 사망률이 높다는 거. 상급 종합병원도 없고 의사 수도 너무 부족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자, 국립의대 유치를 위해서 현재 각계각층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현재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예, 지난 11월 26일 국회에서 국립의대학 신설 촉구 국회 토론회가 있었는데요. 의대 유치에 대한 분위기가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그 중앙정부와 정치권, 정책 관련 담당자들은 국립의대 신설에 대한 당위성과 필요성도 공감하였고, 시도민의 열망이 국립의대 유치라는 것을 명확히 각인시키는 기회가 되었으며 또 그 실현 가능성을 얻는 행사가 되었습니다. 사실 그 토론회 행사를 준비하면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뭐 누가 노력한다고 해서 알아주겠나 등 일부 지역민들은 부질없는 일을 괜히 하고 있다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면 된다는 신념으로 안동대학교 정태주 총장님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과 건호식 과장, 김은정 팀장, 이건 선생님 등이 우리 동문회 부회장과 더불어 동분수저하면서 열심히 노력하여 국회 토론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아마 우리 시도민의 열망이 꿈이 아니라 실현 가능성이 높여준 기회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많이 참석한 분들도 지역 균형 발전이나 의료격차 해소 차원에서 반드시 국립의대가 필요하다는 그러한 마음을 함께 다진 자리가 되었습니다. 아유, 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국회 토론회 저희 방송에서도 지난주에 잠깐 언급이 되긴 했었는데 이 자리에서 여야 국회의원 할 것 없이 국회의원들도 많이 참석했더라고요. 한 40여 명이었나요? 40, 50명?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아이고, 애 많이 쓰셨고요. 우리 경상북도와 비교되는 곳이 바로 전라남도인데
전남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 3월 대통령으로부터 국립의대 신설 약속도 받았고 26년 신입생 모집을 목표로 지금 절차를 밟고 있다고 들었는데 자, 이 전남에 비해서 우리 경북은 이게 진전이 너무 없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지역은 중앙정부나 관련 정책 부서에서 그동안 아무런 언지가 없었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안동대학과 관련 영역에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었고 앞으로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안동대학에서는 그 경북의료원, 안동병원, 성서병원과 업무 협약도 체결하고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에 경상북도 국립의대 신설 및 정원 확보 요청도 하였습니다. 특히 그 우리 지역의 김영동 국회의원님께서는 경상북도 국립대학교 내에 의과대학의 설치 및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 법안도 지난 7월 30일 발의하였습니다. 결국 그 국립의대 신설은 중앙정부의 정책 결정권자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열악한 의료 현실을 알리고 의대 유치를 강력히 촉구하는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고 또 국회에서 그 국립의대 유치가 될 때까지 이 우리 범시도민의 힘을 모으는 그 의지도 보여줬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현재 안동대학교 의대 유치 계획. 이게 좀 구체적으로 나왔나 좀 그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남과 같이 26년 신입생 유치가 목표인 건지 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예, 네, 그렇습니다. 아마 신입생 100여 명의 수준으로 관련 절차에 따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안동대학에서는 그 지난 3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2026학년도 경상북도 국립의대 신설 및 정원 확보 요청을 하였고 의과대학은 경북도청 신도시 내에 경북도청 캠퍼스 부지를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고 만약에 의대가 유치가 된다면 경북도청 신도시로 가는 거군요. 예, 그렇게 지금 협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가 그리고요. 부속병원은 그 지역병원을 협력병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협의하였고요. 신축으로 구축하는 것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 최소의 비용 및 시간으로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 그 안동대학교에서는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대학병원은 의학과가 설치된 국립대학별로 설립한다라고 되어 있었지만 그 지역 소멸 위기 지역에 국립의대를 설치할 경우 소요 비용 및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의 병원에 교육을 위탁 또는 협력하게 할 수 있다라고 개정 요청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그 국립의대 신설이 중앙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결정되면은 선발 인원은 약 100여 명이며 경북 출신을 한 80% 정도 선발하고 타 지역을 한 20% 선발하여 아마 우리 지역에 머무를 수 있는 의사를 많이 양성할 계획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대로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싶네요. 말씀해 주시는데 꼭 좀 그러니까 이 대학 병원 문제도 사실은 이걸 신축하면 좋기야 좋죠. 근데 뭐 사실 시간 비용 이런 게 어마어마하게 들 테니까. 그래서 이제 지역 내에 있는 그런 협력 병원 그쪽으로 이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선발 정원이 한 100여 명. 그 중에서 경북 지역 출신을 80% 선발한다는 거 이거 중요하고 그리고 앞으로 이 대학을 졸업하고 지역 내 머무르는 의사를 양성하겠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현재 국립안동대학교 총동문회장도 같이 맡고 계시잖아요. 국립안동대학교 발전을 위해서도 의대 유치는 이거 반드시 필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참 좋은 말씀입니다. 반드시 안동에 국립의대가 유치돼야 합니다. 의대 유치는 안동대학 발전은 당연하고 지역 균형 발전의 초석이 될 것이며 또 정주 여건 가운데 중요한 요인이 열악한 의료 환경이 해소되고 개선된다면은 우리 지역이 누구나 그 살기 좋은 곳으로 더 발전할 것입니다. 역사와 전통을 가진 자랑스러운 우리 경북 유일의
국립종합대학인 안동대학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국립의대 유치가 필수적입니다. 그렇죠. 대학의 성장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이 함께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예, 반드시 이번에 유치해서 26년 신입생 꼭 좀 뽑았으면 좋겠고요. 자, 한 가지 좀 다른 문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또 총동문 회장 또 맡고 계셔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안동대학교 이제 개명했잖아요. 국립경국대학교로 이제 내년부터는 새롭게 출발하게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총동문회에서는 상당히 반대 입장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이 교명을 두고 갈등도 많이 빚어지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이 교명 문제는 해소가 된 건가요? 아니면 뭐 또 어떤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네, 아직 그 여운이 좀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운이 있다. 네, 안동대학교라는 교명이 역사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것은 우리 동문뿐만 아니라 안동과 관련된 다수의 지역민들 아쉬움이 많습니다. 아쉽지만 그 교명 변경이 학력 인구 감소 등 여러 가지 사회적 어려운 여건에서 안동대학교가 더 발전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과정이라면 그 또한 우리 동문회에서 열심히 응원하고 밀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지금 그 교명 변경의 주체자들이 어렵게 내린 결론을 받아들이고 향후에 교명 문제가 다시 거론된다면 동문회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받아들이겠다 이거군요. 그러니까 총동문회 입장 현재로서는 그런데 교명 문제 다시 거론된다면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겠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국립경국대학교 이거 확정이군요. 그렇죠? 예. 그렇게 우리 지역민들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확정됐다. 예. 알겠습니다. 자, 국립의대 유치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씀 좀 간략히 전해주시죠. 예. 이번 국회 토론회를 준비하고 개최하면서 시도민 단체의 힘이 참 크다는 걸 저는 알았습니다. 시민의 일상은 평범하지만 그 힘이 모여지면 장대하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마치 용광로처럼 무엇이든지 녹일 수도 있고 또 새로운 것을 멋지게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우리 그 범시도민 단체의 힘으로 국립의대가 반드시 유치되기를 바라고 또 언제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화 시대에 건강권이 보장되고 또 지역 균형 발전이나 지역 격차 해소 차원에서 이번에 국립대 신설을 강력히 촉구하고 꼭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국립안동대학교 총동문회장이자 국립의대 유치 범시도민단체 이용욱 위원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유한의 시사 따라잡기 바로 이어가죠. 자, 올해 상반기 미성년 자녀와 함께 사는 15세부터 54세 기혼 여성의 고용률이 사상 최대라고 하는데요. 조사가 시작된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일하는 여성의 삶에 대해서 최요한 시사평론가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최요한입니다. 네, 오늘 주제가 일하는 여성인데 좀 신뢰되는 말씀인데 혹시 우리 평론가님 사모님도 워킹맘이신가요? 워킹맘은 보통 이제 이 자영업보다는 직장 다니는 전문직에 일하는 여성들 얘기하는 거죠. 보통 이제 미성년자 주로 10살 미만 미성년자를 키우는 엄마들을 워킹맘이라 부르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아이 셋인데 성인 아들이 있어요. 그리고 미성년자 딸 둘이 있으니까 워킹맘과 워킹맘 아닌 중간쯤에 위치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뭐 워킹맘이죠 뭐. 미성년 자녀가 있으니까. 다 성인이면 또 모를까. 자, 앞서서 워킹맘이 이 조사가 시작된 이래 역대 최고치라는 말씀 제가 드렸는데 이게 어느 정도나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통계청이 지난 19일 날 2024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기혼 여성의 고용 현황을 조사 발표했습니다. 1년에 2번씩 한다라고 하는데요. 조사 결과 올해 상반기 그러니까 15살부터 54살까지 기혼 여성은
765만 4천 명이라고 합니다. 네. 네, 57.2%라고 하는데 이 중 취업자가 505만 3천 명. 그러니까 또 이 가운데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사는 기혼 여성 취업자는 266만 8천 명이라고 합니다. 고용률이 62.4%라고 하거든요. 작년보다 2.4%포인트 상승했다라고 해요. 이 조사가 2016년부터 계속 해왔는데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62.4%. 전체 결혼과 출산이 줄어드는 추세 가운데서도 결혼 이후에 일을 하는 여성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워킹맘의 고용률이 62.4%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고용률도 뭐 60% 중후반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의 맞먹으니까 상당한 비율이다는 거. 자, 사실 워킹맘 얘기를 하려면 경력 단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기혼 여성에 대한 고용이 늘고는 있지만 여전히 육아로 인해서 경력 단절을 경험하는 여성이 많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특히 자녀가 많거나 어릴수록 여성들의 이 재취업은 어렵다라고 합니다. 이번 조사에서 15세부터 54세 기혼 여성 중 경력 단절 여성은 1년 전보다 13만 3천 명 줄어든 121만 5천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사는 기혼 여성 중 경력 단절 여성 비중은 또 22.7%로 1년 전보다 2.2%포인트 줄었어요. 그러니까 더 많은 여성들이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사유가요, 이 경력 단절 사유가 다 합쳐보니까, 그러니까 육아가 41.1% 제일 많고요. 결혼하면 또 24.9%, 또 임신과 출산이 24.4%. 그러니까 대부분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이거예요. 뭐 10년 이상 비율도 41.2%라고 하는데 남성과 똑같이 공부하고 진학하고 졸업하고 사회 나왔는데 육아를 비롯해서 여성이 할 수밖에 없는 일 때문에 121만 명이라는 여성이 경력 단절을 경험하고 있다. 맨날 말만 저출산이 국가적 과제니 이야기만 하면서 대책이 안 쓰는 겁니다. 고용 부분의 최고 책임자인 장관이 뭐라고 합니까? 젊은이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고 개만 사랑하고 결혼을 안 하고 애를 안 낳는다. 엉뚱한 이야기죠. 아니, 맞다, 이때. 개를 사랑해서 애를 안 낳는 게 아니라 애 낳고 싶어도 결혼하고 싶어도 그렇게 되면 노동시장에 밀려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노동시장 바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생각나네요, 이 얘기. 그 김문수 장관이 그 취임하면서 했던 얘기잖아요. 그래서 예, 맞습니다. 이거 김건희 여사 하는 얘기냐 라면서 뭐 조롱조롱 그런 얘기도 많이 돌았던 그런 기억이 좀 나네요. 자, 지금 결혼 정년기 청년들이 결혼을 하고 싶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는 비율이 지금 상당히 높지요. 예, 이번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25살부터 49살 남녀 2,011명을 대상으로 결혼, 출산, 양육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나중에라도 결혼하고 싶지 않다. 이 응답이 22.8%입니다. 이거 평균이고요. 그런데 나중에라도 결혼하고 싶지 않다. 여성 응답이 33.7%, 남성은 13.3%라는 거예요. 그래요. 이 차이가 많이 나네요. 결혼하면 여자가 손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건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데. 네, 가사 출산 자녀 양육 때문에 그렇다가 여성들 92.6%예요. 남성들은 88.9%가 경제적 부담 때문이라고 하고요. 다른 조사들도 대체적으로 비슷합니다. 근데 뭐 결혼 의향 드러나 보면은 남성의 71.8%가 나는 결혼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여성은 56.8%가 나는 결혼하면 좋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저출산 사회인 한국에서 여성은 남성보다 결혼하길 더 원치 않고 자녀 또한 덜 바란다. 이 바탕에는 결혼과 출산이 여성에게 손해다. 이런 인식이 짙게 깔려 있다는 것이죠. 육아 과정에서도 또 여성들이 훨씬 더 책임을 많이 지니까. 그렇죠. 이렇게 출산율이 이렇게 점점 떨어지고 있고. 다시 워킹맘 얘기로 좀 돌아와서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활발해진 지금도 워킹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그다지 좋지 않은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주시죠. 처우, 시선, 대우 좋지 않습니다. 예, 회사나 사장 입장에서 육아 휴직, 출산 휴가 굉장히 짭니다. 심지어는요, 출산율이 매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분유업계의 끝판왕인 땡땡 유업에서도 임신한 여직원을
해골시킵니다. 갈 길이 멀었어요. 이 회사의 홍아무개 전 회장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그 휴직을 낸 여성 팀장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줘야 된다고 한 발언이 방송을 통해서 나왔어요. 빡세게 일을 시키라고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강한 압박을 해 지금 못 견디게 해. 위법하는 건 아니지만 한계선상을 걸으라는 얘기야. 자, 재벌 회장님의 며느리나 따님은 육아휴직을 할 필요가 없겠지만 대다수 여성들은 아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런 회사의 최고 결정권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누가 결혼해서 누가 아이 낳고 기르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 정부 차원에서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예. 자, 육아휴직은 이제 사실 여성뿐만 아니라 그 남성도 할 수가 있는데 남성들 육아휴직 못 내는 게 바로 돈 때문에 경제적 이유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육아휴직 하게 되면 급여를 받거든요.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데 이게 6년째 그대로 112만 5천 원이에요. 이 재원이 고용보험 기금에서 나옵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대단히 적죠. 칠레는 100% 받는다라고 하고요. 독일은 65%, 일본도 59.9% 받는데 한국은 44.6% 받아요. 그러니까 근데 고용보험 기금의 적자가 지금 거의 4조 원이에요. 3조 9천억 원이라고 하거든요. 정부나 국회도 인상 필요성 인정하지만 재원 마련은 난감하다. 지금 뭐 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성 문제는 재정 투입 문제 때문에 어렵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112만 5천 원으로 아이 낳고 어떻게 세 식구가 삽니까? 불가능하죠. 예, 전문가들은 이 육아휴직 급여를 고용보험기금 내 실업급여 분리하고 체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있어요. 고용보험기금 원래 실업급여 쓰도록 있는 돈이라고 만들었는데 육아휴직급여가 끼어있는 상태라서 이거 분리하자는 거예요. 모성보호 개정을 따로 만들자는 것인데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쉬운 것 같지가 않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육아휴직 시의 급여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월 평균 대비해서 칠레는 그냥 똑같이 받는군요. 육아휴직 내도 그냥 100% 받고 똑같이. 독일이 65%, 일본이 약 60%.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44%대에 머물러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 자, 작년인가요? 정부 내 그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있죠. 여기 뭐 예전에 나경원 대표가 이거 해서 좀 유명해진 이 위원회가 출산 휴가 후에 자동으로 육아휴직으로 연결되는 자동 육아휴직제 도입을 검토했다는데 이게 말이 많았죠? 맞습니다. 현실을 전혀 모르는 이게 바로 착상공론이라는 거예요. 방금 말씀하셨던 소득 대체율이 OECD 최저인데 누가 선택합니까? 아니 112만 5천 원으로 세 식구가 한 달 살아보라고 해요. 이렇게 자동 육아휴직제를 도입을 검토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한 번도 육아휴직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또 하나 육아휴직 제도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직장인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 있죠. 특수고용 노동자, 자영업자 육아휴직 대책 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들 반발이 거셀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군요. 또 한 가지가 최근에 이제 황혼 육아라는 말 많이들 하게 되는데 사실 뭐 손주 봐주면 좋죠. 근데 이거 할머니 할아버지들 손주 1명 2명 보다가 정말 삭신이 먹는다. 그러니까 뭐 안 안을 수가 없잖아요. 키우다 보면 안는 과정에서 허리 아프죠, 무릎 아프죠, 손목 아프죠. 이거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이거. 예. 저도 이제 새 아이 키우면서 제 아버지 어머니 도움이 없었으면 못 키웠을 겁니다. 그래요? 진짜로. 예. 근데 이 할아버지 할머니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거 굉장한 행운이라고 하더라고요. 또. 그럼요. 맞벌이에 정신없는 자녀들 처지를 할아버지 할머니,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어떻게 외면합니까? 그렇죠. 물론 손주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큼 이쁩니다. 하지만 이 할아버지 할머니도 생활인이잖아요. 그렇죠. 생활해야 되지 않습니까? 육아와 일을 병행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급한 일이 있어서 맡기는 경우까지 포함하면 조부모 육아 비중이 30.7%라고 해요. 이런 분이 계시면 그나마 나아요. 근데 이런 분도 없으니까 아이를 안 낳는 거예요. 그래서 저 황혼 육아.
체력 부담도 만만찮죠. 양육 과정에서 생긴 자녀와의 갈등. 아버지 어머니 아이 이렇게 키우면 안 돼요 하고 자녀와 부딪힌다는 거죠. 참. 그것도 있네 정말. 예. 대책이 없습니다 정말. 아유,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보통 이제 그분들이 이제 자녀를 대여섯 명 낳는 건 기본이었잖아요. 그쪽 세대. 예. 근데 그렇게 힘들게 자녀를 다 키우고 또 나이 들어서 또 손주를 또 가져야 된다. 이것도 참 체력적으로 참 힘들고. 예. 자, 지자체들이 좀 정부 지자체가 좀 나서서 이렇게 도와줘야 될 것 같은데 정작 필요할 때 각자 도생이다 보니까 이렇게 결혼, 육아 이런 거 다들 외면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요. 한국 사회가 예. 언제부터인가 만인에 대한 투쟁하는 사회 같아요. 또 10,000명만 평등한 것 같아요. 10,000명만. 예. 일부 지자체에서 돌봄수당 지원하기는 합니다. 근데 여러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받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난해 9월부터 24개월에서 36개월 이하 아이가 있는 중위 150%세 이하 가정에 아이 한 명당 30만 원 지급하는데 맞벌이 다자녀 한부모 가정으로 한정되고 조부모가 월 40시간 이상 보육을 해야 돼요. 이런 조건이 있어야 지자체가 아이 한 명당 30만 원 지원한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전문가들 이에 대해서 돌봄 정책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니까 그 부모님이 봐주지 않으면 아이를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근데 조부모들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돌봄 노동은 보조적으로 이루어져야죠. 그럴 수 있는 현실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맞벌이 부부가 편하게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공공 돌봄 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예전에 우리가 공부할 때 북한은 파가 공장이 있어서 아이를 이렇게 비인간처럼 맡긴다. 맞아요. 예. 그거 아이 맡기는 거 여성들 일하도록 한 거 아닙니까? 예. 이게 북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보다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저 이런 거 보면 저 속이 상해요, 진짜로. 정말 공공 돌봄 체계 구축해야 된다. 이것도 다 돈인데 참 저 부자 대기업 감세해서 아유 참 답답하네요. 예. 자, 오늘 이렇게 워킹맘 얘기, 육아휴직, 황혼 육아까지 두루 살펴봤습니다. 최요한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